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강동석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시간 주식쇼 스트라이크 함께 하시는 이유는 투자 고수들의 노하우도 배우고 좋은 종목을 챙길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겠죠. 저희가 확실히 챙겨드리겠습니다. 올해 성장 가치가 높은 섹터부터 실전 종목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릴 텐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2-3153-2631, 013-3366-0110번 무료 문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감독님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이분입니다. 성장성이 전제된 섹터 및 종목을 통한 1차 필터링, 가치 분석과 결정적 모멘텀을 통한 2차 필터링으로 종목의 흐름 및 진행 상황을 추적 분석하고 매매 시점을 파악한다. 김용준 전문가의 성장가치 투자 전략, 지금 만나볼 수 있습니다. 김용준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연말 특집 때 뵀던 기억이 있는데요.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어떤 투자 노하우를 가르쳐 주실지 궁금한데요. 예. 일단 제가 가장 선호하는 쪽은 일단 뭐 시장 대비로 분명히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이고요. 그런 쪽에서는 분명히 이제 성장성이 담보가 되지 않은 종목들은 시장에서 초과 수익을 내서 좀 더 많은 계좌 수익을 남길 수 없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종목의 기본적인 가치를 전제로 깐 성장의 모멘텀이 없는 종목은 뭐 주식 시장에서 크게 상승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성장성이 담보된 쪽에 집중적인 어떤 종목 공개를 좀 할 예정입니다. 네, 성장 가치 투자 전략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좀 장기적인 접근이 아닐까 이런 우려도 생기는데요. 김용준 전문가님의 투자 노하우는 이런 문제점을 조금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언젠가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는 성장주이기보다는 네.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모든 과정들을 겪어서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형성될 수 있는 초기 단계에 진입한다면 뭐 비교적 싸게 살 수 있는 가격대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러한 타이밍을 잡는 것들이 이제 뭐 제가 하는 역할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섹터들을 배우게 될지 궁금한데 오늘 주제 어떤 내용을 알려주실 건가요? 예. 일단은 오늘은 일단은 처음 시작은 이제 LED 쪽이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거고요. 이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은 뭐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2차 전지 쪽, 그러니까 결국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어떻게 돼서 결국은 이제 그쪽에 어떤 성장성들이 좀 나타나는지 뭐 이런 쪽을 좀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 올해는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어려운 고비를 지내고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 궤도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주차는 이제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4주차는 이제 바이오 쪽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바이오 쪽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뭐 이쪽을 실질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을 좀 걸러서 뭐 방향을 정확하게 찍어서 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도 무척 기대되는데요. 특히 2013년 LED는 개화한다 이런 내용으로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데 네. 최근 LED 관련주들이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적인 분석과 또 배경이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지금 LED 쪽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이제 TV의 한계가 있었던 그런 쪽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여러 쪽에서 다방면 쪽으로 이제 LED 쪽이 실질적인 매출과 연결되는 구조가 되고 있고요.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뒷부분에서 이제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일단 강의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이제 중소형주들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요. 과연 중소형주들이 왜 올라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형주가 갈 거냐, 중소형주가 갈 거냐, 이런 논쟁들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과연, 그쪽이 왜 올라갔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러면 어느 쪽이 올라올 건지, 이런 쪽에 대한 얘기들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을 좀 한번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LED에 대한 개화가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배경들을 좀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서 직접적인 어떤 매매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LED가 개화한다. 사실 이제 LED 관련 종목들 그동안 좀 상당히 많이 가능성을 갖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 올라온다 내려온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왜 그런지 부분도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전체적인 시장 흐름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시장 흐름 속에서 조금 이제 최근에 이제 특이했던 그 흐름들이 좀 나타났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이제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는 거래소가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는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다가 이제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해가지고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동반 하락이 좀 나타났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기준으로 보니까 코스닥은 많이 흔들렸던 상황이었고요. 오히려 그 시기 동안에 거래소는 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쪽 부분에서는 개별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패턴들을 좀 보이면서 여기서 이제 수익률 게임들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장이 확 바뀌면서 대형주 중심의 장이 되더라는 거죠. 대형주 중심의 장이 되면서 중소형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또 소외됐던 국면입니다. 근데 대형주가 꺾이는 거와 거의 같은 시기에 중소형주들이 다시 한번 크게 지금 시급 나왔던 이런 패턴들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웠었던 상황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왜 나타났는지 원인이나 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리고 과연 그럼 앞으로 그럼 어느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쪽에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 장에서 이제 중소형주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형주가 크게 올라왔던 거에는 일단은 크게 봤을 때는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위험 선호 현상과 그리고 낙폭에 대한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초창기에 그 개별 종목이나 코스닥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때는 일반적인 현상들이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냐면 이제 위험을 많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수가 박스권을 그리거나 아니면 굉장히 지루한 패턴들을 보였을 때 대형주가 못 가는 장에서 틈새 시장으로 많이 움직였던 것이 중소형주다. 근데 최근에는,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미국발 위기, 그리고 유럽발 위기,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서 이제는 시장에서 위험을 선택해도 괜찮다라는 거에서 결국은 하루의 변동폭이 큰 종목들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그만큼 변동폭이 많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탄력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위험 선호 현상이 조금 더 나타났던 그런 패턴에서의 중소형주의 상승을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폭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코스닥 시장은 크게 봤을 때는 480포인트의 저점과 540포인트의 고점 사이에서 굉장히 지루한 박스권을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들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이건 지금 뭐 주봉으로 참고를 해서 보시면 알 건데 근데 요번에 정확하게 그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정확하게 어디 포인트에서 움직였냐면 480포인트를 약간 이탈하는 자리부터 반등을 하고 와서 요번에 이제 고점을 한 520포인트는 못 찍었고 한 510 몇 포인트 정도를 찍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약간 조정을 받아서 이제 500포인트 지금 초반까지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낙폭에 대한, 그러니까 대형주는 이만큼 떠 있는데 그 개별 종목은 이렇게 코스닥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자리를 돌리는 정도의 지금 현재 기술적 반등이 현재 진행됐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중소형주의 강세는 그 위험 선호를 택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의 변화하고 또 한 가지는 낙폭에 대한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좀 깔고 있는 지금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박근혜 그 당선자가 이제 들어오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뭐냐면 중소기업 살리기입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없는 고용과 투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대기업의 성장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네노믹스라고 하죠. 이쪽에서는 방향이 어떠냐면 투자와 고용을 전제로 한 그 동반적인 어떤 성장을 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인 배경이 분명히 깔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요소들이 분명히 됐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 정책이 하나하나씩 발표될 때마다 관련 종목들이 마치 테마성 아니면 뭐 어떤 순환성으로 해갖고 계속 빠르게 움직였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쫓아다닐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자기 자리를 쭉 찾아갈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시세 분출이 되는 국면이고 그런 측면에서 최근의 움직임들은 이런 거에 대한 탐색매 정도로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환율입니다. 지금 환율이 부분인데
사실은 원엔 환율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라고 하는데 원달러 환율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원엔 환율이죠. 지속적인 일본 쪽에서의 어떤 자금 방출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의 그 가격 괴리가 그 환율 괴리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수출 중심의 기업들, 특히나 이제 IT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본과 상당히 연결 관계가 있는데 결국 원엔 환율의 반대 방향으로 벌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일본 대비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 기업의 여건이 악화되면서 내수 관련주의 강세가 결국은 전체적인 중소형주 장을 이끌었던 한 흐름이 될 수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뭐 내수 관련주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 음식료라든지 게임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한 맥을 그렸던 거고요. 이런 거에서 결국 실적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현재 중소형주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원인들은 지금 이러한 지금 상황들로 지금 깔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지금까지는 뭐였냐면은 그 위험 선호 현상과 낙폭과대 그리고 일부 정책의 변화 그리고 일부 환경의 변화라고 지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소형주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항상 이제 반복되는 우리의 실수가 뭐냐면 예전에 좋았던 게 앞으로도 좋을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중소형주들도 안에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앞부분에서 크게 작년 8월부터 10월 말까지 상승할 때, 개별 종목이 상승할 때 주도주는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하는 바카라라고 얘기하는 이런 종목이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바이오, 카지노, 뭐 딴따라 그래갖고 엔터 관련주 이런 쪽이 전체적인 주도주였다면 요번에 크게 조정을 받고서 다시 상승할 때 올라갈 때는 그쪽 종목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요번에는 뭐가 움직였냐면 IT 부품주, IT 장비주 뭐 이런 것들이 상승을 했다는 얘기죠. 지금 흐름들이 바뀌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앞부분에서 이러한 종목들이 시세 분출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얘네들이 더 갈지 덜 갈지는 지금은 우선은 이쪽은 지금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진행되는 거고요. 분명히 IT는 새로운 섹터로 지금 진행을 하면서 IT가 올라올 때 나타났던 현상들이 뭐냐면 거래소 쪽에서도 소외주 쪽이 강하게 올라왔다는 얘기죠. 뭐 건설, 철강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큰 맥락에서는 장기 소외주의 업황 바닥 확인을 하면서 턴을 했던 종목들이 많이 형성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흐름에서 지금 아까 분명히 이제 거래소하고 코스닥의 상관관계가 이제 반대로 가는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나왔던 상황에서 이제 분명히 어제 오늘 이틀 동안은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빠질 때 같이 빠지고요. 그리고 오를 때 같이 오르는 현상들이 좀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딱 지금 동조화가 나타났던 게 이틀입니다. 그러면 조정을 받고 나서 그러면 다시 대형주가 갈 거냐, 중소형주가 갈 거냐.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바라봐야 될 시각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지금 지수가 제가 이제 지난 연말 강의 때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올해 지수를 크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많이 본다면 한 2,300포인트 정도, 그리고 하단으로는 한 1,900 정도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2,000포인트에서 위로 가지도 아래로 가지도 지금 못하는 상황에서 1,900에서 좀 이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올라가려고 하면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움직이는 폭은 제한될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종목들이 그러면 이제 다 동반 상승을 하는 대형주의 장세가 되기는 어려울 거고요. 거래소 안에서도 업종별로 참 차별화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연말에 말씀드렸을 때 뭐를 말씀드렸냐면 건설주하고 조선주는 좀 잘 보자. 이런 얘기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건설주 상승은 분명히 이제 어떤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보이는데 이게 아직 본격적으로 뻗어가기에는 조금 이제 에너지가 좀 부족한 상황이죠. 그리고 중소형주의 강세는 지금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러한 중소형주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는 지수가 큰 대형주가 지금 못 가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실적이 좋아지면서 여러 가지 업황으로 개선되는 이런 쪽의 중소형주의 종목은 상당히 올해 시장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최근 중소형주 강세에서 IT의 강세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겁니다. 이게 그냥 일시적인 상승이냐? 분명히 이번에 IT 상승은 두 가지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배경을 깔고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장비 발주, 이제 BOE라고 하는 게 이제 중국 업체인데
BOE하고 삼성 쪽에서 관련 쪽의 장비 수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수주를 받은 종목들도 있고요. 수주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종목들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BOE 쪽의 수주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터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하나의 그 모멘텀이 됐던 거고요. 또 하나는 CES, 그러니까 올해 1월 8일부터 11일까지인가요? 세계 가전 박람회. 여기서 지금 이게 진행되면서 요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IT들이 IT 관련 종목들, 뭐 IT 장비주, IT 부품 소재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IT 종목들이 요번 1월 초 시작하면서부터는 요쪽 관련 종목군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움직였다가 최근에 이제 종목별로 좀 이제 꺾이던 아니면 그 횡보를 하던 어떤 조정들의 기미들이 좀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종목군들과 IT 종목군들의 그 차이는 이런 것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쪽은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비 수주 받으면 기업 실적 좋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 업황들이 좀 살아나게 되면 이쪽에 그 분명히 실적에 긍정적인 요소들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지금 일시적인 조정 이후 추세적인 상승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하락을 위한 전제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한 숨고르기로 봐야 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중소형주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이러한 쪽을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중소형주가 추가적으로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관점에서 좀 종목을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분명히 낙폭과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좀 강했다라고 말씀드리면 지금부터는 뭐가 깔려야 되냐면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펀더멘탈의 변화가 확실히 있어야지만 이런 종목들이 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책적인 전체적인 방향이 그쪽으로 몰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됐을 때 중소형주의 종목군은 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지 그냥 어떤 지금 현재 실적이 과거에 어떻고 지금이 어떻고가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쪽과 그리고 전체적인 방향이 나왔을 때 이쪽에 관련된 종목이 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쪽에 지금 관련 종목으로 좀 분류를 할 수 있는 게 뭐 LED 쪽은 지금 설명드리겠지만 이쪽이고요. 그리고 바이오 쪽, IT 쪽, 뭐 패널이나 반도체 쪽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적 지원이 지금 예상되는 쪽이 뭐 컨텐츠 쪽이라든지 바이오 쪽도 정책적 지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 뭐 기타 기계 정밀 쪽. 왜냐하면 그 투자가 전제가 된 중소기업 살리기라는 쪽에서의 방향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서 요 두 가지의 모멘텀이 전제가 깔린 종목은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쪽으로 종목을 좀 압축해 나가야 될 필요가 좀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대형주다 중소형주다를 가릴 게 아니고 이러한 방향에 맞는 종목군이라면 아마도 올해 분명히 초과 수익이 날 거고요. 지수가 지루한 상황에서 계좌의 수익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방향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부터는 이제 그 LED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D 하는데 LED에 대해서 뭐가 LED 준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요. 우리는 이제 거의 공식처럼 나옵니다. LED 종목 그럼 서울반도체, 뭐 기타 등등, 뭐 LG 이노텍, 뭐 그런 식으로 딱 나오는데요. 항상 보면은 중소형주 중에서 골라야 될 때 정확하게 제조 공정이나 이쪽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이해를 하셔야지 그럼 어느 쪽이 가장 중요한 종목이 될 거냐를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LED 제조 공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합니다. 뭐 기판이 있고 에피 에이팅 그리고 칩 생산 패키징 과정이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은 뭐 그 나중에 이제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간 제조 공장이 이런 식으로 기판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LED 하면은 LED 조명 쪽을 선택할 거냐, 소재 쪽을 선택할 거냐 이런 얘기들 좀 합니다. 그러면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인고 쪽이 가장 돈을 많이 벌겠죠. 그리고 이쪽 뒤로 가면서 모듈이나 조명 쪽은 단순 조립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이익이 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서 이제 항상 LED 밸류체인을 먼저 이해를 할 때 인곳, 웨이퍼, 그리고 공정, 그리고 패키징, 모듈. 그래서 이제 조명 돼가지고 조명으로 나가는 거, 아니면 이걸 TV 쪽으로 납품하는 거, 뭐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근데 지금 인고 쪽이 사실은 돈을 가장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 인고 쪽이 좀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2011년도 1사분기인가요? 이게 모자라가지고 이 뒤쪽 업체들이 여기에 대한 엄청난 사재기를 해가지고
이게 쌓여있는 재고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재고 수준으로 하느라고 지금 상당 부분 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모듈이나 조명 쪽 이쪽 관련 업체들의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납품이 되고 있으면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나중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LED가 개화가 되면 이쪽은 본격적으로 이제 업황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많이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LED 업체가 그러면 인곳 업체냐, 웨이퍼 업체냐, 아니면 패키징 업체냐, 아니면 조명을 납품하는 이런 업체냐, 어느 쪽의 업체냐를 정확하게 보시고요. 각각의 기여도가 어떤지를 봐야 될 필요가 좀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종목을 볼 때는 어느 쪽인지를 좀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LED 쪽은 사실 이제 그동안 그 정부 정책의 지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으면서 기대 심리는 좀 상당히 많이 작용됐는데 실질적으로 주가는 그만한 모멘텀을 갖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일들이 진행됐다가 실질적인 성과들이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선투자를 했다가 기업들이 많이 악화되고 그러는 경우들이 좀 많았는데 분명히 올해는 확실한 이 정책적 지원을 배경으로 한 LED 업황들의 전체적인 개화가 시작되는 분명한 첫 해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작년 말부터 상당 부분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먼저 기억해야 될 게 1530 프로젝트, 2060 프로젝트 같은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15년까지 민간 30%를 민간 30%를 LED로 바꾸겠다는 얘기고요. 2060 프로젝트는 20년까지는 민간을 60% 그리고 정부를 100% 해서 모두 교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지금 일환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게 뭐 가로등 교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새로 아파트를 짓던가 그럴 때는 그 LED 조명을 바닥에다 깔고 그러니까 뭐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깔고 뭐 이런 식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LED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설치비입니다. 초기 설치비가 너무 비싸요. 그리고 사실 LED 조명 같은 경우에도 일반 형광등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가격이 좀 상당히 비싸고요. 단 수명은 굉장히 길습니다. 뭐 보통 LED가 보통 한 25,000시간에서 길게 나가는 건 40,000시간. 40,000시간 정도면 한 번 설치해놓고 거의 안 바꿔도 될 정도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워낙 이제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거를 이제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 지원금이 50에서 70%까지 지금 지원이 되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다 바꾸겠다. 그리고 이제 분명히 이제 일부 백열등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 금지가 이제 전 세계적인 여론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해외는 지금 강제 규정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중국 뭐 이런 데들은 지금 강제 규정으로 지금 백열등을 설치를 못하게 돼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권고 사항입니다. 백열등을 사용 못하도록 권고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백열등 사용은 전면적으로 금지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교체 수요가 일부는 형광등으로 가겠지만 상당 부분은 백열등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LED 조명의 어떤 시작들은 지금 분명히 돼가고 있다라는 얘기로 지금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그 앞부분에서 지금 설명드린 게 정책적인 지원은 각 나라별로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지금 정책적인 지원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경제적인 효과도 지금 상당히 큽니다. LED가. 이제 만약에 지금 아까 우리 정부에서 얘기한 대로 2020년에 그 민간을 60%까지 교체를 하고 그리고 정부 기관을 100%까지 교체를 한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화력발전소 8개 정도를 건립하는 거와 거의 맞먹는 효과라고 합니다. 현재 전력 사용량에. 그럼 이건 뭐 엄청난 지금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면서 그러니까 결국 정부 지원 장치가 화력발전소 짓는 것처럼 갖다가 이쪽으로 밀어줘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도 상황이라면 뭐 상당히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요. 그럼 점진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리고 이게 전부 100% 정도 된다면 그리고 현재 국내 조명시장 규모가 연간 3조 정도가 조명시장 규모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60%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연간 2주 정도의 LED 조명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은 상당히 많은 돈을 벌어낼 수가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LED 산업이 이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뭐 설비 투자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하게 될 건데 이 정도면 LED 규모 자체가 현재의 반도체 규모와 거의 맞먹는 전 세계 시장이 400억 불 정도까지 가는 이러한 시장으로 지금 급성장할 수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ED 조명이 이제 개화가 되고 시작이 된다라면 정책적인 지원은 이미 방향은 갔던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업들도 직접적으로 여기다 투자를 하면서 일이 진행된다면 그만한 돈을 벌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상당 부분은 지금 진행이 지금 돼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LED 쪽에 관련해서 2012년도 기준으로는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됐냐면 이제 70억 불 정도의 시장으로 형성이 됐는데 연간 성장률이 34% 정도가 지금 나올 걸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산업도 사실은 연간 5에서 10% 정도 성장하면 굉장히 고성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연간 성장률이 34% 정도고 정확하게 15년 되면은 이 시장이 그러니까 15년이라고 해봐야 불과 이제 2, 3년 정도 남은 거죠. 올해가 13년이니까 3년 정도 남았는데 이 3년 후에 이 시장 규모는 거의 3배 정도까지 지금 커질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실질적인 성장을 지금 하고 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업체 중에서 대표적인 업체, 그러니까 가장 큰 업체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게 이제 필립스 같은 데인데 필립스가 지금 2015년까지 조명 자체의 기준을 이제 LED로 50%까지 교체를 할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필립스에서 나오는 조명 쪽에서 50%는 LED 조명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기존 조명 형태가 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도 지금 이제 이미 글로벌 업체들은 이쪽에 대한 시장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교체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국내 기업 중에서 가장 빨리 지금 따라가고 있는 중에 한 군데가 사실은 금호전기입니다. 금호전기가 최근에 주가 급등을 했던 이유 중에는 하나는 형광등 쪽의 매출 감소 부분을 상당 부분을 지금 대체하고 있는 게 지금 LED 쪽 조명이 실질적으로 교체가 지금 되고 있고요. 매출 비중 자체도 지금 거의 50%대에 지금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5 정도 비율. 그러니까 기존 조명 5, 그리고 LED 지금 5. 그러니까 지금 이쪽은 상당히 많이 지금 교체를 해놓은 상태죠. 그러니까 앞으로 교체 속도가 더 빠를 거고요. 아마도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안에 금호전기의 거의 절대적인 매출 비중은 LED 쪽으로 거의 다 교체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기업 이익과도 지금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력난 하는데 이 전력난을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력발전소 8개 정도의 교체 비용을 했다. 그만큼 지금 전력의 사용량을 엄청나게 절감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이러한 지금 환경들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우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분명히 지금 LED에 대한 교체 수요를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LED 종목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가 안 가요.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까지 신뢰가 안 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꾸 소외되다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 눈에 띄는 건 언제냐면 완전히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날아가서 거의 이제 상승 탄력이 둔화될 때 이때 다들 하는 얘기가 이제는 LED 간다죠. 그 전에 우리가 선취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동차 좋다고 난리쳤을 때 결국 꼭지 찍고 이제 크게 빠지진 않지만 굉장히 지루한 박스권을 보이다가 결국은 환율 영향에 의해서 떨어지는 형태의 패턴들을 좀 보였다면은 지금 다시 이제 삼성전자를 얘기를 하면 스마트폰 얘기를 하면서 최고점은 지금 찍고 있는데 여기서 추격 매수해갖고 먹을 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 LED에 대한 종목은 과거까지 안 좋았기 때문에 별로 신뢰가 안 갑니다. 근데 LED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방향에 대해서 업체들이 좀 너무 빨리 앞으로 질러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 1사분기가 업황으로서는 최고점을 찍었죠. 그리고 이 당시에 관련 종목들의 주가는 거의 다 고점을 찍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재고 소진이나 기타 등등 업황이 나빠지면서 가장 안 좋은 한 해를 보냈던 패널 업체하고 LED 업체 그리고 LCD 업체들이 가장 안 좋았던 한 해를 보냈던 게 작년입니다. 그러면 이 최고 회왕기 이후에 급격하게 실적이 악화되고 업황이 부진해지니까 관련 종목들은 이제 급락을 했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손해를 봤겠죠. 근데 정확하게 작년 12년 3분기부터 업황의 최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분기부터 이 관련 종목들의 지금 실적이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멘스니 아니면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업체들이 지금 분기당 보통 한 10억 내외에서 20억 내외의 이익만 내던 회사들이 분기당 이익이 지금 100억대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1번발 호재들도 있지만 그건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지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개선되면서 실질적인 업황 자체가 지금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게 지금 안 좋았던 게 재고 누적하고 TV 관련 매출 지연 그리고 조명시장 개화를 너무 일찍 예측한 거에 대한 업체들의 구조조정 진행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LED 업황이 2012년도에는 상당히 안 좋았던 한 해를 보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부터는 어떤 관점에서 이제 LED 업황을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게 첫 번째로는 지금 이게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전력난입니다. 전력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전력 저장 장치를 사용해서 전력을 저장해서 좀 안 사용하는 시간에 뿌리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저장 장치를 가려면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할 수 있는 게 단지 초기에 그 어떤 설치비만 좀 들어간다면 지속적으로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전력난에 대한 해결책. 그래서 여름과 겨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이건 국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 성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난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게 LED의 개화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분명한 모멘텀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발 모멘텀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원자력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에 풍력과 대체 에너지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도 일본도 역시 전력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때문에 LED 관련 쪽으로 전체적인 방향들을 좀 잡았고요.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들이 나타나면서 일본에서는 지금 2012년도에 우리나라보다 조금 앞섰죠. 그래서 LED 관련 종목이 1년 동안에 거의 10배 정도를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가 단순하게 상승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실적도 그만큼 따라왔었던 거죠. 이제 우리나라가 1년 늦게 일본의 전철을 올해 밟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인 업황 흐름에 대한 거에서 최근 이슈가 되는 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이제 이거죠. LED가 지금 교체가 되고 있는 거는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가로등이 LED로 교체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인가 약간의 고급 차종들은 자동차 관련 조명이 지금 LED로 지금 교체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점진적이죠. 근데 점진적인데 이게 서서히 기업의 실적으로 지금 붙어 나오고 있습니다. 단점은 초기 비용이 높고 이런 것이 단점이지만 수명이 굉장히 길다. 이런 쪽에서 전체적인 LED의 개화 시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잠깐 쉬었다가요. 뒷부분에서 이제 관련 종목에 대해서 그럼 이러한 거를 담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고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앞으로 어떤 관점에서 쳐다봐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좀 분석을 해야 되는지 종목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따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전문가의 성장가치 투자 전략, 올해 기대되는 LED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실정 종목들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l he'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네, LED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하신 건 어떤 종목을 언제 사서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이 점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안정적인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이 좀 안정적이고요. 네. 그리고 분명히 초과 수익이 나는 종목은 초과 수익이 나는 종목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분명히 LED 관련 종목에서 섹터별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인곳을 하는 데건, 아니 웨이퍼를 하는 데건, 어느 쪽이든 간에 지금 종목들은 다 상승할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종목이 뭐가 될 거냐. 근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가벼운 종목이 주가 상승률로는 가장 크게 상승할 거라고 지금 보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방향은 서울 반도체가 그림을 그려줄 걸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니까 서울 반도체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별로 안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기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었다라는 게 이제 횡보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제 이거를 이제 주봉으로 좀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예전에 이제 그 45,000원 정도까지 갔다가 이제 그 업황이 안 좋다고 하면서 계속 꺾였던 거죠. 근데 사실 이때 올렸을 때는 아마 미래에셋 펀드에서 좀 끌어올렸던 거고요. 미래에셋 펀드에서 그 장기적인 LED 조명 시장 쪽의 개화를 보고서 선 투자를 했었던 상황에서 그것이 좀 지연되면서 뭐 상당히 좀 오랫동안 그쪽에 관련된 쪽이 좀 고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때가 이겁니다. 이때 바닥을 찍고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고 했고 급등을 시켰죠. 근데 막상 올려놓고 보니까 그만한 실적들이 안 나오니까 펀드멘탈이 못 받쳐주니까 이제 꺾였는데 그러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횡보를 했다가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처음 틀고 나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이 그만큼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실적이 그만큼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이제 이렇게 급등을 하는 이런 패턴들은 좀 보이지 않고 굉장히 완만하게 단계별 계단식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매매 주체들의 동향들을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은 갖다 쓸어붙고 있고요. 개인들은 계속적으로 올라올 때마다 물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항들은 어떻게 보면 긴 안목에서는 그 메이저들, 수급 주체들이 사실은 지금 매집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로 지금 보이냐면 얘네들이 지금 샀던 평균 단가들이나 바닥권에서 이제 돌아 나온 게 크지를 않기 때문에 24,000원의 범위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범위가 일단 한 번은 좀 체크 대상이고요. 그리고 올라오는 이동평균선과 맞물렸던 시기. 그래서 전체적인 상승에 대한 조정을 주는 자리 정도가 24,000원에서 23,000원 사이에 요 정도의 상황에서 지금 타이밍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올해 하여튼간 이것이 상승 궤도로 진입한다면 뭐 길게 봤을 때는 앞으로 계속적인 어떤 그 시장 상황이나 변화들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은 길게 봤을 때는 예전 고점까지도 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 예전 고점이 이제 한 5만 원 정도까지 갔었는데요. 길게 본다면 천천히 완만하게 계속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사실은 코스닥 종목들의 지수가 좀 많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코스닥 전체적인 지수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 종목군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지수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네. 아마도 서울 반도체가 자리를 잡게 되면 코스닥 지수가 안정적인 어떤 움직임을 가지면서 전체적인 방향을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아마 이제 이쪽 관련 종목들 그래서 서울 반도체가 전체적인 LED의 방향을 좀 잡아줄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좀 매력적인 거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가 나타나고 있는 회사가 이제 누멘스예요. 네. 누멘스는 지금 분기당 이익이 지금 이제 거의 100억대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누멘스가 갖고 있는 문제가 딱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오버행 이슈라고 하는 건데, 이제 보통 이제 그러니까 신주인수 건부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일반적인 꼬리표라는 게 붙습니다. 꼬리표라는 게 붙는데, 꼬리표에 따른 그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이제 약 450만 주 정도가 전환될 물량이 좀 남았어요. 사실은 지금 그 실적 올라오는 속도로 봤을 때는 주가가 위쪽으로 쭉쭉쭉 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제 이 450만 주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것만 해결한다면 사실 누멘스는 뭐 차트 분석 이런 거 무시하고 사실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누멘스는 지금 투자 포인트를 뭘로 지금 잡아주셔야 되냐면요. 450만 주에 대한 미전환 물량이 어떻게 시장에서 해소되느냐. 이 이후에는 이 물량이 해소된 다음에는 이거는 그냥 사서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요. 많이 올라왔다 그러면 한번 팔아주고요. 좀 떨어졌다 그러면 다시 사고 그러는 매매를 올 한 해 동안 할 수 있는 종목이 있는데 탄력도 면에서는 분명히 서울 반도체보다 갈 겁니다. 근데 단지 지금 흐름이 서울 반도체보다 나쁜 이유 중에 딱 하나는 미전환 물량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앞에 저점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뭐 전저점이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유리한 종목이 될 거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뭐 5,000원이나 5,500원 사이에서는 아마 전환이 될 가능성은 없고요. 아마도 이 정도 빠지고 나서 올라갈 때는 위에 가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올라갈 때 전환시키느라고 좀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누멘스는 그 미전환 물량이 어떻게 해소돼 가는지의 과정들을 좀 잘 지켜보시면서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지금 아까 이제 앞부분에 좀 잠깐 설명드렸던 게 이제 금호전기입니다. 금호전기가 최근에 좀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 급등을 하는 이유가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2만 원에서부터 그냥 2만 8천 원까지 이제 수직 상승을 했으니까 거의 한 40%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근데 이제 LED에 관련된 얘기들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이런 종목은 가벼워요. 가벼운데 이거는 지금 단점이 뭐냐면 최근에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한 이틀 동안은 전체적인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조정폭은 굉장히 미미하다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짧은 조정을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팔려고 하는 세력이 지금 없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앞에 고점을 뚫고 가면은 예전에 금호전기가 형광등 좋고 조명시장 좋았을 때는 주가가 좀 상당히 급등했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고가 기준으로 거의 한 7만 원 정도까지도 갔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LED 쪽의 모멘텀이 다시 형성된다면 금호전기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건데 다만 이제 타이밍을 어디서 잡을 거냐. 그런 거 저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서 한 24,000원까지도 견뎌보겠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더 뚫으면 더 뚫을수록 못 사니까요. 근데 지금 실적 올라오는 속도는 분명히 이만한 지금 주가 형성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이것이 이제 우리가 확인되는 시점에서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종목들이 좀 될 거고요. 지금 LED 시장이 개화가 되면서 아직까지 모멘텀을 받지는 못했지만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큰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동부 라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좀 지루하죠. 패턴이. 굉장히 지루하고 실적도 아직은 못 따라가고 있어요. 실적도 못 따라가고 있고 이제는 좀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봅니다. 근데 분명히 아까 이제 말씀드렸을 때 첫 부분에서 뭐를 고민을 하냐면 수익률 게임을 할 거냐 아니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거냐. 수익률 게임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아직 상승한 게 없는 상태에서 분명히 이제 모멘텀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근데 아직은 구체적인 매집 흔적이나 아니면 주가를 땡길 만한 물량을 걷어들이는 흔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종목들이 아까처럼 이만큼 올라가 있으면은 이제 추격하기가 좀 부담스럽죠. 근데 지금 봤을 때는 가격대를 크게 이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크게 이탈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익률 게임에서는 이쪽이 좀 유리한데 이쪽은 지금 당장 덥석 우리가 물기에는 좀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저항들을 좀 확인을 하고 얘가 방향을 위쪽으로 가겠다는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좀 관찰을 좀 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LED 관련 종목 중에서 의미가 있는 종목들을 지금 하나씩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짧은 시간이라서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을 다 언급할 수는 없고 네. 이제 어떤 핵심적인 얘기들 아니면 기술적인 분석들만 좀 가지고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들은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라는 거 아까 말씀드릴 때 LED의 밸류 체인을 이해하실 때 제일 앞단의 기업이 가장 많은 이익을 낸다. 근데 이것에서 인곳을 만드는 실질적인 업체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고 이제 사파이어 인곳을 만드는 업체 중에서는 세계 1위 기업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나 러시아의 업체들이 있긴 한데 양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1위 업체이고요. 처음에 2011년도만 해도 상당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매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영업이익률이 거의 64%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그때는 가격이 좋았던 거죠, 이쪽이. 근데 이쪽이 이제 작년에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적자폭이 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 바닥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쪽이 만약에 재고 소진이 다 되고 본격적으로 다시 가동이 되게 되면 이쪽은 소재 산업이기 때문에 태양광의 OCI로 보시면 됩니다. 이쪽이 소재가 안 되면 나머지 일들이 진행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이 본격적으로 업황 턴을 하게 되면 가장 크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쪽은 이쪽인데 이쪽은 이게 확인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재고 소진이 충분히 끝나서 가동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공장 가동률이 50%대 미만이기 때문에 아직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올라올 때는 크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LED 쪽에 가장 앞단의 밸류체인을 갖고 있다는 종목이 이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1번발 모멘텀으로 실질적으로 주가가 지금 최근에 많이 떴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누멘스라는 종목입니다. 아니, 누미 마이크로요. 네. 누미 마이크로는 지금 상당히 선 반영이 좀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1번발 모멘텀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크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추가적으로 수주가 좀 나올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일본 쪽에서.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큰 추세에서는 지금 어떤 지금 하단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지금 추세에서 여기서 확인이 된다고 하면 뭐 이만한 상승폭이 2단계로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지금 이익들도 지금 그만큼 지금 따라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미마이크로도 분명히 이제 그 관심을 좀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명 업체 중에서 이제 몇몇 업체들이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따라오고 있는 것들을 있는데 이제 뭐 파인 테크닉스나 뭐 이런 종목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전반적인 지금 종목들이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조명업체 중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조명업체 중에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게 금호전기 뭐 그리고 이제 뭐 노미마이크로 뭐 이런 업체들이 좀 될 거고요. 뭐 칩이나 이쪽 관련해 가지고 좀 볼 수 있는 거는 뭐 서울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쪽을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누멘스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 그러니까 신준수급부 사채 물량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 전체적인 과정들을 좀 잘 이해하시고서 타이밍을 잡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이 조정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상승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별적인 종목들 그 전체적으로 이제 방향도 좀 보셔야 되지만 이제 물론 이제 앞으로 다른 여러 가지 섹터들에 관련된 종목들도 점검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나왔던 이 종목들이 분명히 LED 종목에 관련된 핵심 종목이라고 지금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종목들이 잘 정리됐을 때 어느 쪽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느냐, 어느 쪽을 갖고 좀 살아야 되냐. 근데 분명히 올해는 LED 관련 이쪽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가 결국은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차트가 나쁠 때 사야 됩니다. 차트가 나쁠 때가 결국은 조정을 받는다는 얘기고 지금은 떨어지는 중이거든요. 떨어지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폭은 그다지 길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이밍을 좀 잘 잡고서 좀 방향을 어느 쪽인가를 좀 잘 잡으신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고요. 구체적인 하여튼 관련 종목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이제 인터넷 사이트를 오픈한다든지 그럴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고요. 오늘은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ED 종목으로 서울반도체 또 루멘스 금호전기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관심 종목으로 참고하신다면 큰 수익률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전문가님과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월 16일 주식 쇼스트라이크였습니다. 내일은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